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초날도입니다. 정말 웃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번주 아니죠, 주말 시리즈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SSG전이었죠. 1차전 같은 경우는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공격 자체가 잘 되지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찬스에서 시원하게 터지지가 않았어. 이거 진짜 너무 변비하고야. 진짜 내가 대신 싸주고 싶다니까. 외야플라이나 희생타로 4점 낸 거는 잘한 거예요. 결국에 5대4로 이겼으니까. 적시타가 너무 터지지 않아요. 상대방 실책과 이 고급 야구로만 4점을 냈고 그로 인해서 5대4로 이겼는데, 이거는 지금 배팅이 너무 안 돼요. 이 빈공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기아는 6등이 한계라고 봅니다. 5등도 어려워 보여요. 잘 올라가야 6등인 거야. 그리고 이 정혜영 물론 잘 던졌습니다. 멘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최정 선수하고 한번 붙어서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보이냐면 항상 최정한테 실투 같은 공을 넣어요. 최다 홈런도 정혜영이 맞았죠. 이번에 499호 홈런도 정혜영이 맞았어요. 이거는 실투라고 보기에는 그래야 어디까지 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좋아요. 1위 팀이 아니잖아요. 우리 6위 팀입니다. 마무리 지으러 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홈런을 한 방 맞아서 5대4가 된 건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물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항상 왜 최정일까? 왜 최정한테만 그럴까? 최정하고 한번 붙어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홈런을 맞잖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지더라도 팀은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양현종한테도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승을 위해서, 본인의 마무리를 위해서. 물론 스탯 쌓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 팀이 그럴 사정이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팀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붙어보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은 제가 정혜영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제가 추측하는 바이지, 제 뇌피셜이지. 그래서 자꾸만 최정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홈런을 맞는다면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한 번은 투수 코치가 말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봐요. 최정이니까 어렵게 가도 된다. 너무 붙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전은 짠물로 잘 맞고 희생타라도 잘 쳐서 이긴 경기입니다. 물론 답답하기는 했죠. 그리고 2차전, 일요일에 진행된 더블헤더 1차전이었는데 믿었던 내일이 제구 난조가 왔어요. 제구 난조가 왔는데 저는 항상 포수의 시점을 좀 봅니다. 제가 사회인야구에서 포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아 포수가 너무 못하니까 포수들의 움직임을 먼저 봐요. 내일에 제구 난조가 있었을 때 포수의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포수가 바빠야 돼요. 제구가 안 잡히니까 바깥쪽도 던져보고 인코스도 던져보고 스위퍼도 던져보고 여기다 던져보라고 여기다 던져보고, 요런 날일수록은 움직여도 되는 날이에요. 바쁘지가 않고 가뜩이나 제구도 안 되는 내일인데 오히려 바깥쪽 일변도를 계속 하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볼넷이 계속 나오고. 내일이 8실점 할 동안 뭐 한 거예요? 현재 우리 포수 중에서는 그나마 한승택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한준수 같은 경우는 리드도 안 되고 바깥쪽 일변도에다가 흐름을 끊어주러 나가지도 않고 영리하게 플레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포수를 문제를 삼는 게 기아에 영리한 포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포수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바깥쪽 맞아도 돼, 인코스에 넣어봐, 이게 안 들어가니까 다른 걸 넣어봐,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구는 안 되는데 바깥쪽 일변도, 거기에다가 바깥쪽 높은 볼은 무조건 투심, 아예 리드라는 게 없었어요. 상대방으로서는 기다리면 볼넷이고 들어오면 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그렇게 맞을 동안 포수도 코칭 스텝도 어떤 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내일이라고 해도 실점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점을 하고 볼넷을 내줬을 때 한번 흐름을 딱 끊어주고, 그리고 혹시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뒤에 투수들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좀 끌어주고, 이런 영리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포수들이 너무 영리하지 못하니까 승부 자체가 안 돼요. 바깥쪽으로 던지는 걸 알고 있다니까. 바깥쪽 일변도 공이다 보니까 전혀 상대방한테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찬스에서 터지지 않는 타자들입니다. 우리가 찬스가 그래도 없던 건 아니거든요. 8대4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바로 무사 찬스가 났고 그 뒤에도 1, 2루 찬스가 났었어요. 그런데 전혀 찬스를 먹지를 못했어요. 8대4
대사였어도 찬스에서 2점, 무사히 2점 번트 대면 돼. 왜 이우성이라고 번트를 안 대고? 안 돼도 일단 초구에는 번트를 대봐야지. 2점씩 혹은 1점씩만 따라가서 투수를 압박을 했으면 2차전은 또 몰랐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졌죠. 근데 제가 전 방송에도 말했듯이 이 1점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얘네들은 감독 코칭 스텝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 찬스 안 나면 다음에 많이 내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야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어떻게 야구를 하냐고. 한 점 한 점 짜내기라도 해야지. 지고 있는 팀이, 6등 팀이, 심지어 1차전 이기기 전까지는 7등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투수는 1점 주는 거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타자는 1점을 못 내는 거에도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란 야구를 하니까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더블헤더 1차전에 모든 사활을 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2차전을 김광현, 양현종으로 성사시킬 게 아니고 김광현 내일로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 더 이길 확률이 높은 거에다가 우리가 패를 배팅을 해야 되는 거고, 양현종으로 화이트랑 붙어야지 되는 경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칭 스텝의 움직임, 포수의 소극적인 움직임, 내일의 재구난조, 터지지 않는 방망이로 인해서 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다 보니까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양현종이 잘 던지기를 기원해봐야지. 졌죠. 생각보다 명품 투수전이었어요. 양현종이 물론 김광현한테 지기 싫어서 이 악물고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패스트볼 구속이 145, 147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 이 악물고 던지는 거고, 같은 나이에 김광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145, 14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패스트볼, 빠른 볼 구속이 애초에 느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이끌고 간 경기였어요. 하지만 각본, 이범호, 주연, 이우성, 어떻게 이렇게 각본을 짜도 영화도 이렇게 못 짜겠어. 1대0으로 명품 투수전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성 중견수 나왔을 때 오늘 하나 터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타구 캐치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타구 캐치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호령이 급이 아니어도 전문 중견수였으면 잡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우성 아예 스타트를 못 끊더라고요. 그걸 3루타 내줄 거 아니에요. 못 잡을 타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3루타 내서 내줘? 이 바로 전 우리 공격 때 무사 1, 2루에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번트를 줬죠. 3루 쪽으로 됐고 3루 아웃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이죠? 자, 번트를 댔어요. 솔직히 저는 이 번트 됐을 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굴러가는 동안 스킵을 안 한 거야. 심지어 2루수도 100% 수비를 하려고 나와 있었고 유격수도 자기 마킹을 안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번트 됐을 때 여기가 아무도 없었는데 스킵을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뒤지는 겁니다. 3루에서. 말이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회야구에서도 저렇게 자기를 마킹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앞까지 나가 있어요. 게다가 한승택은요, 우리 팀 중에서는 번트를 잘 대는 편입니다. 그리고 작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맞는 순간 뛰려면은 스킵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뒤에 마킹하는 사람도 없고 번트는 잘 됐어. 근데 3루에서 저렇게 아웃이 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프로 선수예요. 돈을 받고 운동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잘된 번트를 못된 번트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아웃카운트 하나 때문에 점수를 더 못 내고 간 거예요. 이 아웃카운트 하나 때문에. 그래, 스킵은 안 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기를 마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눈치고 센스잖아요. 근데 그 눈치고 센스도 없어. 3루에서 아웃되고 흐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비 때 이우성이 타구 캐치가 안 됐어. 박정우가 중견을 무조건 전 게임을 다 볼 거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박정우가 중견수를 풀타임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백업이었고. 근데 대체 중견수인 김호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호령을 내려버렸어. 왠지는 모르겠어요. 중견수도 없으면서 왜 김호령을 안 쓰는 거야? 2군으로 내려야 될 선수는 안 내리고 필요한 선수를 내렸다?
이게 뒤가 있는 운영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점수차가 3대1 상황이면 2점밖에 안 벌어진 거예요. 2점밖에 안 벌어진 상황에서 어제도 제구난조를 보여줬던, 그제도 제구난조를 보여줬던 최지민을 올려서 그것도 볼넷으로 2점을 더 줬어요. 기도 메타로 언제까지 운영을 할 거예요? 최지민이 현재 폼으로 그 상황에서 올라와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말로 만들어 놓고 조상우 올리면 조상우가 막아줍니까? 막아줘? 막아줘. 아 제발 막아줘. 이게 감독 코칭 스텝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김현수는 황동아 룰 아니었나요? 대체 5선발 예정이었던 김현수 선수의 등판이 뭐 그 상황을 막아보려고 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윤영철 선발을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김현수 예전에 빠른 직구와 커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해서 데리고 왔죠. 조금 묵직해졌겠지 했는데 패스트볼 보니까 양현종 직구랑 차이가 없어. 현재 2군에도 올릴 선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홍원빈 빼고 2군에서도 올릴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진짜 화 좀 안 내면서 리뷰하고 싶어요. 저번에 봤을 때 분명히 이번 9연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더블헤더를 두 판을 다지면서 완전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3연전 리뷰는 이마이로 마치겠고, 꼭 다음주 리뷰할 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도 또 내일 속아봅시다, 기아한테. 여러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웃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웃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손알도였습니다.
타자들이 심각해. 너무 심각해요. 너무 많이 심각해요. 이 심각한 이유가 김도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현재 지난번에 161짜리 직구를 쳤습니다만 전혀 직구를 못 칩니다. 이거는 모든 기아 타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해설조차도 패스트볼에 집중해서 던진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아 타자들은 직구를 못 친다는 거예요. 직구를 못 치다 보니까 승부구로 패스트볼을 막 던져도 안 나옵니다. 안타가 계속 밀려요. 변화구 위주의 투수들이 변화구를 아무리 많이 던져도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빠른 볼을 던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볼을 못 치고 있으면 빠른 볼을 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단 그런 게 없습니다. 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공감이 너무 됐어요. 그렇게 못 치고 있는데 특타를 했다는 소식이 하나도 들리질 않습니다. 예전 김성근 감독 같았으면 경기 끝나고 특타 치고 갔어요. 호텔에서 빠따 돌리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패스트볼을 못 쳐도 내일도 못 칠 거예요. 모레도 못 칠 거예요.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